연습하고 노력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시작은 느릴 수 있지만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기 마련이죠.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더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들의 최대 관심사 및 화두는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 말씀을 해주실 두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사우스베일러 한의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사우스베일러 한의대 석사과정 프로그램 디렉터 한의사 강효정 교수님, 그리고 사우스베일러 한의대 석사과정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한의사 최헨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 즉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의학에서의 건강에 대한 정의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인간의 모든 측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또 몸과 정신 사이 관계, 그리고 인체와 또 환경 사이의 온전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질병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현재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코비드-19 감염증에 대한 이해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니 우선 현재 우리가 1년 넘도록 겪고 있는 코비드-19 감염증의 증상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 의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가벼운 증상, 즉 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범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은 바이러스 노출 후 2일에서 길게는 2주, 14일 사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한 발열,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및 후각 상실, 코막힘 또는 콧물, 설사 및 구토에 대한 경증부터 중증 증상인 가슴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 혼란 증상, 심하면 의식불명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바라본 코비드-19 감염병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일까요? 예, 역사적으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감염병에 의해서 고통받아 왔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현재의 의학이 밝히지 못했던 그 시절부터 이러한 전염성 감염병들에 대해서 인체 외부로부터 나쁜 기운이 몸에 침입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인식했고요. 네. 역병 또는 돌림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현재 코비드-19 감염증도 기존에 있었던 팬데믹 감염병 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했던 사르스라든지 아니면 메르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년 쉽게 걸릴 수 있는 유행성 플루와도 같은 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한의학의 한 분야인 상한론 온병학이라는 학문에 의하면은 이들 전염병들은 상한, 쉽게 말하면 감기 또는 온역, 즉 전염성을 띠는 급성 열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인류가 고통받는 그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러므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코비드-19도 일종의 상한 또는 온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극복하는 방법 자체도 지금까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나쁜 기운의 강도가 또 전염력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유례가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많은 감염자와 그리고 사망자가 나오고 또 인류가 그거로 인해서 많은 공포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강력한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한의학적 접근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우선 예방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의학에서 질병이란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잘 유지해서 몸 자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몸 스스로 치유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병의 치료보다는 예방, 물론 치료도 중요하고요. 예방을 훨씬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경전인 난경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의사, 즉 상수라 그럽니다. 병이 나기 전에 다스려 예방하고 네. 보통의 의사들, 중수라 그러죠. 병이 난 후 초기에 치료하며 고치고 하수는 병이 깊어진 후에 치료하여 병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스스로 치유력을 주신 참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중에 면역력을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면역력이란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감염성 질병이든 아니면 다른 기타 일반 질병이든 병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우리 몸 자체의 면역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모두 노출이 되더라도 같은 집단에서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분들은 특별한 조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쉽게 병을 이겨내고 낫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그 자체의 면역력으로 이겨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우리 몸 자체의 면역력이 약하면 병을 이겨낼 수가 없고, 약을 쓰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병을 쉽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약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지고 있는 황제내경 소문 72장에 의하면 정기가 몸 안에 있으면 외부로부터 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란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 정기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정기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질병에 노출되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약한 분들은 가벼운 감기에도 쉽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황제내경에 의하면은 인간의 정기라고 하는 것이, 이 면역력이 하늘의 기와 땅의 기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매 순간 숨 쉬는 공기와 또 매일 먹는 음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정기가 생성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정상적이고 원활할 때 우리의 정기가 굳건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매일 쉬는 공기, 숨 쉬는 공기, 또 깨끗한 음식, 참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다시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네. 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 나쁜 기운이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몸 내부에서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 나쁜 기운이란 생명학적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들을 의미하지만, 저희 한의학적으로는 자연의 기후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는 1년 사시사철 정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정기가 부족해지거나 혹은 기후가 계절에 맞지 않게 찾아오거나 또는 과도하게 강해지면 우리의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우리 신체적인 건강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오는 것은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특정 감정이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너무 강하게 찾아오면 우리 몸 기능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또 이로 인해 몸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과도하게 화를 낸다면
간이 상하고 몸의 기가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네. 또는 뭐 과도하게 슬프면 폐가 상하고 너무 심하게 생각을 하면 비위, 우리가 말하는 소화기 계통이 상하고 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뭉치게 되고요. 공포에 빠지면 신장이 강하고 기가 빠지게 되고요.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특정 장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우리 기혈 순환에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능히 막아내고 내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즉 균형, 저희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조화를 잘 유지한다면 일체의 병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기를 강하게 하려면 우선 1년 사시사철 자연 변화의 순리에 따라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이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 재택근무를 한다고 밤낮에 구별이 없이 생활하게 된다면 네. 전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여 몸의 전력력이 저하되고요. 하루 주기뿐만이 아니고 계절의 변화에도 맞추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해가 긴 여름에는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수분이 또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니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추운 겨울에는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한다거나 과도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정기를 잘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기의 원천은 충분한 영양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란 한의학에서 오색 오미, 즉 5가지 색깔과 오미, 5가지 맛이 섞인 식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색이란 푸른색, 붉은색, 녹색, 다시 말씀드릴게요.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을 의미하고 있고 오미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때 오미, 오색을 골고루 배합하면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먹는 것이고요. 아, 네.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또 계절의 변화에 맞춘 생활, 그리고 또 과도하지 않게 오색 오미를 골고루 섭취한다면 그렇다면 건강하게 또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네, 인간은 정, 기, 신, 즉 우리의 물리적인 몸과 마음, 우리의 정신, 그리고 그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합니다. 네. 이 각각의 요소들이 알맞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되고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룰 때에는 몸도 역시 건강하고 조화로운데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를 해야지 우리 몸을 만드는 기능 또 기를 만드는 기능들이 조화롭게 된다는 뜻이지요. 네. 아, 네.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뭔가 마음이 아픈 분들께서 식사를 제대로 이렇게 즐기시지 못한다라는 것이 딱 맞아요. 이해가 네. 됐어요. 아,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1년간 겪었던 코비드-19과 같은 급성 감염성 질환 등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모든 질환에서 그렇듯이 감염병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소에 면역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생활의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의학의 역할은 물론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감염성 질환의 주요 증상을 완화하면서 환자 스스로 지닌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최대한 빨리 최소의 후유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격리된 경증 환자의 건강 관리와 면역 증진을 통한 조기 회복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한방적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치료법들도 있는 건가요?
네, 감사하게도 현재는 적극적인 백신의 접종으로 감염률 및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법의 개발이 절실한데요. 네. 양한방적으로 이러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이 각종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 옛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치료 방법 및 임상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들 연구에서 시행했던 치료법들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경희대가 중심이 된 연구인 코비드-19에 대한 청폐배독탕의 연구 동향 분석에 의하면 청폐배독탕 이 의미는 폐를 깨끗이 하고 독을 몸에서 배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약은 현재까지 보고된 임상 증례 결과 코비드-19의 증상인 발열, 기침 등의 폐렴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구성 약제의 항바이러스 또는 항염 효과 그리고 면역 조절 효과가 보고되었고요. 치료에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치료에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적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코비드-19의 이러한 약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네. 실제로 일선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또 일본 구마모토 적십자병원에서 진행했던 코비드-19을 감기로 만드는 칸포의학 전략이라는 연구에 의하면 한약 치료가 코로나 감염증이 마치 감기 증상처럼 끝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고 또 코로나 후 증상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네. 또 그리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코비드-19 경증 환자 관리 및 분석이라는 연구인데요. 침 치료의 항염 작용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비록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측정 치료 방법은 없을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한의학적인 원리, 즉 인간 스스로 치유력을 그 인간 스스로의 치유력을 믿고 도와줌으로써 인체의 방어 시스템, 면역력을 튼튼히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 접근법으로 증상 완화 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폐배독탕 이것은 예방으로도 섭취할 수 있나요? 예방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예,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으로도 가능하지만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코비드-19 후유증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한방적인 접근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즉 CDC에 따르면 대부분의 코비드-19 코로나 환자는 병에 걸리고 몇 주 내에 호전이 되지만 일부는 그 후유증 저희가 말하는 그 사이드 이펙트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네. 후유증으로는 그 처음 감염된 때로부터 4주 이상 경험할 수 있는 광범위적인 건강 문제이고요. 건강 문제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새롭게 나타났다거나 또는 재발한 것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염 당시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 후유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여러 가지 유형 및 조합의 건강 문제로 다양한 기간 동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해 그리고 누가 왜 그러한 후유증을 겪는지 자세히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장기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곤함 또는 집중력 저하, 두통, 후각 및 미각 상실, 기립성 현기증, 심계항진,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나 또는 숨가쁨의 증상, 기침, 관절통 또는 근육통, 또는 우울증 또는 불안, 발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육부, 폐, 심장, 신장 및 피부, 뇌 기능을 포함해 신체 시스템 대부분
또는 전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이 다양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방적 치료와 같은 원리로 후유증 완화에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렸던 연구에는 후유증 완화에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입증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휴증을 말씀하시니까 주위에 코로나의 여파로 또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 바깥 생활이 힘든 분들 혹은 또 감염의 걱정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또한 한방적으로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우울증, 또 한국말로 화병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실조, 즉 자기 의지대로 기분이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정상적으로 의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지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우울증 환자의 경우는 그 균형이 깨지고 어느 한쪽으로 항진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몬 균형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인 불균형 또는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수면의 패턴이 변화되고 식사와 활동량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울해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울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흥미를 느끼던 일들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정상적으로 지켜왔던 리듬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어떤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풀어져 버림과 동시에 다시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신체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게 되죠. 네네. 매우 어려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로는 이러한 발생한 모든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체적으로 느끼는 불편감을 개선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한약과 침 치료를 시행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상적인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임상 연구에 의하면은 침과 한약 처방이 그런 근육에 생기는 긴장이나 통증 그것을 유발하는 부위의 기혈 순환을 개설해주고 또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그 항우울 물질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비타민 B12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도록 권장하실 만한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그 비타민 B12는 그 식물성 식품에는 많이 없고 어패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밖에 육류 또는 유제품, 특히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김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먹는 김 또는 파래에는 들어있고요. 또는 뭐 조개류, 생선류 등의 여러 가지 식품에도 들어있습니다. 육류 중에서도 간에 많이 들어있고 특히 소고기와 치즈류 또는 계란, 메추리알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특별히 아까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우울증에 도움되는 게 비타민 B인데 또 이렇게 헨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타민 B 말고도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우울증을 겪지 않으려면 집에 머물고 있을 경우에도 하루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창문을 자주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네. 또 햇볕을 가급적이면은 하루 1시간 이상 쪼이면서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은 요가나 명상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우울감을 완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促진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또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 두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기왕 나와 주신 김에
현재 몸담고 계시는 사우스베일로 대학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그 설립자이신 저희 대학교는 설립자이신 고 박준환 박사님께서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볼모지였던 미국에서 41년 전 사우스베일러 한의과 대학을 세우셨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 접근성이 어려운 미국에서 지난 40여 년간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여를 해왔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한의과 대학이고 또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가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한의원에 가보셨다면 아마도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접근성이 편리한 애나하임 및 LA 두 곳의 캠퍼스가 있고요. 저희 두 캠퍼스 부설 대학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 병원 특히 수준 높은 의료 시설을 자료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우수한 교수진 아래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 및 수업 그리고 임상 실습이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한의학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부설 대학 병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혹시 청취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원하시면 학교 병원 방문이 가능한가요? 예, 언제든지 저희 학교 병원 가능하고요. 애나하임 캠퍼스 714-535-3886 또는 LA 캠퍼스 213-738-197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중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요일도 오픈하고 있으니 연락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첫 번째 방문자에게는 저희가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좋은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방문자에게는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화를 먼저 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714-535-3886. 네. 그것은 애나하임에 있고요. 네. 또 LA에 있는 병원은 213-738-1974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 건강에 관련된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 자연의 정상적인 주기에 맞는 생활 습관 및 좋은 수면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둘째, 균형 잡힌 즐거운 식사, 셋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그 어떠한 병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권장 예방 수칙을 잘 따르며 나아가서 내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도록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네, 황제내경 소문 1장에 의하면 마음을 편안하고 담담히 하며 욕심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면 기혈의 흐름이 순조로워서 몸의 전기가 저절로 따르게 되고 이렇게 좋은 기운이 정신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병이 어찌 찾아오겠는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조화롭게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효정 교수님, 최hen리 교수님 같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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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강효정 교수님, 최hen리 교수님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학교 병원 애나하임 714-535-3886 또는 LA에 위치한 213-738-197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방문자에게는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